안녕하세요. 직업을 찾아주는 남자 48랑 기파랑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사주는 이제 경진의 주 여명이 되겠습니다. 경진의 주 여명의 이제 사주를 보면은요, 일단 이제 4월생이잖아요. 4월생. 경금일가인데 4월생이다. 기본적으로 이제 화극금의 영향을 받아서요. 금 기운은 좀 기본적으로 적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금 기운은 좀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시간 개수랑 월간 개수 같은 경우는 진토를 깔고 있기 때문에 뭐 을개물한 시장가에 따라서 투간을 했을 가능성이 높겠다. 뭐 이런 정도로 또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연간 병화 같은 경우는 이제 4월생이니까 뭐 연간 병화의 힘도 뭐 강해지고 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양상이 좀 일어납니다. 복잡한 양상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뭐 토기운도 결국은 뭐 강하다고 일단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애매한 경우는 사실 좀 이름오행의 어떤 그 영향은 좀 약간 좌우될 가능성이 높겠다. 뭐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이제 결과가 나타난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타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서 보시면은요, 화토금, 관인비, 화토금 관인비로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제 관인비 사주는 제가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말씀 많이 드렸죠. 일단은 이제 어디 조직이든 집단이든 뭐 회사든 뭐 어디든 간에 아무튼 소속이 돼서 지위와 직책을 받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명예를 얻어서 승진을 하고 내 어떤 영향력을 갖게 된다. 뭐 이런 루트라고 이제 보통 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인비 뭐 어떤 사주를 통해서 결국 뭐 직장인 사주라는 얘기도 될 수가 있겠고, 뭐 공무원이 됐든 뭐 사무원이 됐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바로 이제 편관이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편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이라는 건 나를 치는 거거든요. 나를 친다, 나를 극한다라는 것은 내가 어딘가에 매여 있다, 내가 어딘가에 묶여 있다라는 의미가 또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를 아주 강하게 구속한다, 아주 강하게 구속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좀 약간 센 직업의 어떤 종사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예요. 좀 약간 흔히 말해서 뭐 약간 뭐 군검경 뭐 이런 쪽으로 편관이 많이 얘기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굉장히 나를 강하게 구속하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구속을 하는 그런 센 직업과 좀 관련이 된다라는 쪽으로 편관에 대해서 흔히 많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만큼 무엇이다? 내가 그런 환경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주 노출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뭐 편관이 있다 그래서 갑자기 누가 나를 뭐 치고 가만히 있는데 나를 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런 환경에 이끌려서 찾아간다는 얘기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편관이 강한 타입의 경우는 무엇이다? 결국은 좀 약간 보통 약간 좀 비범한 쪽의 어떤 일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것입니다. 비범한 어떤 회사나 그러니까 특정직 공무원 치면 특정직 공무원 같이 약간 특수한 뭐 그런 분야와 관련된 뭐, 그리고 이제 일반 회사가 됐든 어떤 거대한 조직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러니까 막 비범한, 그러니까 좀 약간 그렇게 평범한 쪽은 아닐 것이다라는 쪽으로 먼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편관의 어떤 기본적으로 나를 강력하게 구속하는 그런 집단에 먼저 소속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정인이랑 겁재의 어떤 형태로 나아가게 된다. 정인이라는 것은 이제 뭔가 나에게 어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어떠한 뭐 복리후생이 될 수도 있겠고요. 뭐 인품, 뭐 공부, 지식, 뭐 약간 배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내가 뭔가 공급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정인으로 이어가고, 그 다음에는 겁재라는 것은 내가 조금 더 비견에 비해서 공격적이고 좀 적극적으로 어떤 경쟁적인 마인드로 이제 그렇게 나 자신을 드러내는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좀 약간 센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비견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강하고 뭔가 약간 센 느낌으로서 표현되는 것이 또한 겁재가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한자 자체가 이제 좀 약간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이제 소년원 교사로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되게 세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제가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소년원 교사, 그래서 어떤 유년 기운의 어떤 이런 부분을 잘 살려서 미성년자를 상대하는 데 기본적으로 적합한데, 근데 편관이라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요, 12운성을 보면요, 양이랑 장생이 이제 이렇게
절태양 장생이 모두 지금 약간 이제 뭐 유년 기운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중에서 태지를 빼고는 특히 양이랑 장생이 지금 강하죠. 뭐 절도 물론 강하고요. 그러니까 게다가 묘도 있네요. 묘는 이제 뭔가 가두고 관리하는 뭐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되는 것이고, 절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새롭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어떤 아예 인간 갱생을 한다는 뭐 그런 측면에서 교정직과 좀 인연이 있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양이라는 것은 어쨌든 내가 뭐 가르치고 이끌고 뭔가 보살피는 뭐 그런 교육, 사회복지 뭐 이런 쪽까지 보통 이야기가 되겠다. 유경사업과도 좀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장생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표현하는 쪽은 보통 약간 뭐 언론이라든가 미디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가 되겠죠. 이런 어떤 적성들을 잘 살려서 이분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를 대하는 그런 어떤 직무에 종사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역마랑 화계의 같이 있잖아요. 또 역마라는 것은 보통 대물, 그러니까 대물적인 어떤 직무라고 보통 얘기하겠는데, 사물을 다루는 쪽으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물, 그러니까 DPT, 이제 뭐 자른 사람 사물이라는 뭐 그런 것이 직업사전에 있는데, 그 중에서 사물에 해당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뭔가 몸을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실물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되는 그런 쪽도 이제 인연이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역마를 통해서 이곳저곳 뭐 여러 곳을 이제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동할 수도 있고요. 그런 차원이 될 수가 있겠고, 화계의 명예성 같은 경우는 어떤 자료 같은 것들과 이제 인연이 있겠다. 그래서 뭐 일지를 작성하든 꼼꼼하게 뭔가를 기록하고 분석을 하든 이런 쪽과도 이제 충분히 인연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런 사주를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용신에 대해서 또한 뭐 간단히 말씀을 드렸을 때는 용신은 사실 이게 뭐 업용신의 조용신의 관점에서는 그게 엄청 확 쏠린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나한테 좀 부족한 어떤 통관용신의 관점에서 식상이랑 재성 쪽을 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특히 이제 수식상이 좀 많이 부족하니까 이런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편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요, 사실 용신이 뭐 그렇게 엄청 큰 의미가 없거나 뭐 그렇게 용신에 의존적이지는 않을 수가 있겠다. 뭐 이런 정도로 또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운을 살펴보면은요, 대운을 살펴봤을 때는 확실히 인생의 한 반기까지는 뭐 크게 뭐 정말 변화가 없어요. 인생의 어떤 환경이나 뭐 마음 같은 것들이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대체로 일관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본인이 지향하겠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 대략 이때쯤, 일단 이제 말년이 왔을 때부터는 그러니까 중년기의 어떤 끝자락이죠. 이때부터는 조금 이제 신경의 변화가 좀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어떤 내가 뭔가 이게 지금까지 있던 것들을 좀 정리하고 새롭게 이제 뭔가 나한테 좀 의미 있는 것을 찾아봐야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뭐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런 게 언제 오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시점,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또한 사주에서의 어떤 묘미가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역적인 부분은요, 이분은요 진짜 지역방위가 뭐 크게 진짜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너무 많이 본인이 뭐 이곳저곳 다양한 곳을 뭐 이동한 지역 이동이나 뭐 약간 부서 이동 뭐 이런 것들 하여간에 좀 너무 복잡다단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요 그냥 자신의 마음을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냥 이제 어디 지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이게 뭐 어딘가를 막 용신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사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역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이곳저곳 자신이 원하는 방향,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무엇이다? 이렇게 이제 경진일주 여명의 사주는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관인비 사주로 나타났고요. 관인비 사주의 어떤 양이랑 장생 그리고 절지, 이렇게 세 개에 따라서 어떤 유년 기운, 어린아이들을 이제 상대하는 그런 직업적으로 이제 직업성이 발휘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평관이라는 굉장히 나를 강하게 구속하는 집단에 그렇게 소속이 되어서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자료를 다루는 화계, 그리고 이제 사물을 다루는 역마, 두 개의 어떠한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 이렇게 분석을 수행을 해서 나 자신의 어떤 사주가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